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고 싶은 지혜의 노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역행자, 자청지음, 역행자 7단계 모델, 1단계 자의식 해체. 열등감이 발동되었을 때 스스로의 못남을 인정하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 2단계 정체성 만들기. 자신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면 대안한 노력 없이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스스로에게 베스트셀러 작가 되기라는 정체성을 부여한다면 정말 그 지점에 도달할 확률이 생겨난다고 말할 수 있다. 3단계 유전자 오작동. 우리의 몸과 본능은 수십만 년 동안 원시 시대 환경에 맞게 진화했다. 원시 시대에는 음식을 보면 무조건 달려들어 먹어치워야 생존에 유리했다. 하지만 이제 칼로리 과다로 성인병을 달고 사는 현대인에게 그런 본능은 오히려 위험이 된다. 이 잘못된 본능이 바로 클루지이다. 4단계 뇌 자동화. 5단계 역행자의 지식. 역행자의 지식을 통해 좋은 판단을 할 확률을 10% 늘려보다.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잉 자의식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책을 눈앞에 두어도, 방법을 떠넘겨줘도 소용없다. 대다수는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방어기제로 일생일대의 정보를 쳐낸다. 당신의 방어기제는 내가 전달하려는 정보를 모두 물리칠 것이다. 자의식 해체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발전도 할 수 없다. 대다수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일정 나이부터 남 탓만 하며 영원히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돈을 버는 실질적인 방법론은 눈앞에서 가르쳐줘도 저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알려주셔도 돼요 라고 겸손하게 답한다. 돈 때문에 인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때로는 돈 앞에서 치사한 행동을 하는 사람조차도. 하지만 의식은 본인이 이런 모순된 사고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자의식 해체 3단계 1. 탐색. 종종 누군가의 발언이나 존재의 불쾌함을 느낀다면 그 원인이 자의식 때문은 아닌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 탐색의 효과는 놀랍다. 나의 비대한 자아와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된다. 질투하고 화내고 의심하는 유치한 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내 상처, 잘못 투사된 공격성, 비뚤어진 생각이 어느 정도 보인다.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2. 인정. 왜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쁘지? 내가 질투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질투는 오히려 내 학습을 방해하니까. 질투라 인정하고 일단 상대방의 어떤 포인트에서 인기가 있는지 흡수해야겠어. 나는 왜 인기가 없지? 그냥 매력이 없나 보다. 매력이 없으면 높이면 되지 뭐.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이유 없이 빈정상하는 건 의식하지 못할 뿐 무의식이 발동한 것일 수 있다. 내 내면에서는 자아를 지키기 위해 이런저런 반응을 펼칠 준비를 한다. 자의식 해체는 2단계로 넘어가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 3. 전환. 이제 과도한 본능을 물결을 잠재웠으니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틀 때다. 자의식 해체는 그저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아니다. 내가 발끈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을 거꾸로 이용하는 스킬이다. 어떤 자질을 원한다면 이미 그걸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윌리엄 제임스. 2단계 정체성 만들기. 자의식 해체를 이루었다면 새로운 자의식을 세워야 할 차례다. 정체성은 삶의 동기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연료가 있어야 하듯이 사람도 정체성이라는 연료가 필요하다. 1. 책을 통한 간접 체면. 정체성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관련 책을 읽는 것이다. 인간에겐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타인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과 비슷한 반응을 뇌에 일으킨다. 이런 점을 잘 이용하는 게
바로 좋은 자기계발서 읽기다. 1. 환경 설계. 환경을 설계하여 나를 궁지에 몰아넣어라. 주로 쓰는 방법으로는 선언하기가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난가 될 거야 라고 떠드는 것이다. 3. 집단 무의식.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들어가면 된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에 관심 많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3단계 유전자 오작동.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실행하는 것을 망설이도록 진화했다. 유전자는 내가 유튜브 하는 것을 막으려 오만 가지 망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유전자의 오작동일 뿐이다. 유전자 오작동 질문. 질문 1.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판단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평판 오작동. 우리 유전자에는 평판을 잃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도록 진화했다. 현대의 우리는 수십억 인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눈치 보지 마라. 평판을 신경 쓰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노심초사 신경 쓰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질문 2. 지금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겁을 먹고 있나? 새로운 경험에 대한 오작동 스스로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낯선 일을 배우는 것에 본능적 두려움이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인간의 두뇌는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울 경우 지금까지 유지해온 습관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다. 뇌의 칼로리 소모를 낭비하지 않도록 진화한 것이다. 그렇기에 새로운 일을 배운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본능이 존재한다. 이 오작동을 이겨내고 그냥 일단 한 번이라도 시작해보자. 무엇보다 첫 걸음이 중요하다. 질문 3. 손해를 볼까봐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닐까? 손실회피 편향. 인간은 이득보다는 손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몇백 년 전에 살았던 가장 훌륭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다. 르네 데카르트. 역행자. 4단계 뇌 자동화. 20살부터 뇌의 복지 저축을 실천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동갑내기 30살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된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책을 읽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식이 쌓인다. 평소 아무 지식도 쌓지 않은 경우엔 아무런 안경을 쓰지 않은 것과 같기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책 읽기와 글쓰기가 성공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다. 다도, 다작, 다상량 많이 생각하기로 기본기를 다져두면 훗날 뭘 하더라도 남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오랜 글쓰기로 뇌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더 나은 두뇌를 갖게 된다. 근육을 단련하듯이 두뇌도 단련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육 단련에 실패하며 두뇌 또한 단련하는 방법을 몰라 포기해버린다.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의사결정력을 높이면 된다. 인생이라는 미로에서 남들은 막다른 길로 갈 때 나는 출구를 향한 길을 고르면 된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뇌의 일부만 사용한다. 유튜브를 볼 때, 스릴러 영화를 볼 때, 여행이나 데이트, 운동을 할 때 각각 다른 영역의 뇌를 사용한다. 하지만 책은 거의 모든 뇌 영역을 활성화해 뇌세포를 증가시키고 지능을 상승시킨다. 우리가 독서를 할 땐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하는데 뇌는 실제 경험과 이 시뮬레이션을 구분하지 못한다. 실제로 독서는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후두역, 언어 지능 영역인 측두역, 기억력과 사고력 등을 담당하는 전두역과 좌뇌를 활성화한다. 즉, 뇌 전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독서를 하게 되면 다양한 뇌의 영역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활성화되고 뇌 세포의 증가로 뇌 신경망이 촘촘해진다. 쉽게 말해 지능이 높아진다. 완전한 지식으로 굳히기 위해서는 글쓰기를 해야 한다. 3년간 3시간씩 글쓰기와 독서를 해라. 뇌 최적화 2단계 오목 이론.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오목은 수만 잘 두면 끊임없이 공격할 수 있다. 적절히 다른 돌과 연계되게 두면 공격 루트가 많이 생기고 그러는 사이 상대는 방어만 하다가 게임에서 패배할 때가 많다. 오목을 돌을 두는 게임이다. 인생도 이와 비슷하게 의사결정이라는 돌을 두는 게임과 같다. 부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돈은 처음에는 거의 모이지 않지만 한번 벌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이든 투자이든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장 내일 인생이 끝날 것처럼 너무 조급해한다. 이처럼 눈앞의 이득과 소득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로 두는 수를 오목 이론이라 부른다. 당신도 자신의 수를 놓아라. 정말 가진 게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가? 대리운전을 해라. 쿠팡 물류 알바를 해라. 카페에 알바든 뭐든 해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공부하고 책을 읽어라. 계속 미래를 그리면서 환경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미래를 그리며 본능을 억누르는 사람만이 운명을 거스를 수 있다. 창의적인 공동체에 나가거나 책을 읽거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라. 뇌 최적화 3단계 뇌를 증폭시키는 3가지 방법. 1. 안 쓰던 뇌 자극하기. 창의성이나 지혜는 통합적 사고에서 나온다. 흔히 통찰력이라고 불리는 통합적 사고는 뇌 전체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때 발휘되는 사고력이다. 멋진 아이디어를 내거나 기상천외한 해법을 방견하기 위해선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 이 안 가본 길 걷기. 성장하느냐 소멸하느냐는 활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신체는 운동을 하도록 설계되었고 신체가 운동을 하면 결과적으로 뇌도 운동을 하게 된다. 학습과 기억은 우리 선조들이 음식을 찾아다니는데 사용하던 운동 기능과 함께 진화해왔으며 따라서 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배울 필요를 전혀 못 느낀다. 존 레이티 운동하시는 뇌. 모르는 곳을 걷다 보면 뇌의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진다. 새로운 공간을 탐색하면서 뇌는 공간지능 및 신체운동지능 등을 총동원하게 된다. 작가 마이클 본드 길찾기 능력이야말로 인류의 성공 비밀이다. 3. 충분한 수면. 역행자 5단계 역행자의 지식. 인간의 뇌는 단순함을 좋아한다. 그래서 복잡한 생각을 싫어하고 하던 일을 선호한다. 직업을 바꾸면 돈을 더 벌 것이 너무나 분명한 상황에서도 반복 속의 편안함 때문에 기존 생활 패턴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 타이탄의 도구는 2, 3개일 때 힘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5개 이상 모일 때 몇 배씩 증폭된다. 배우면 당장 돈이 될 것들이다. 1. 온라인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2. 디자인. 디자인도 아주 가성비 좋은 기술 중 하나다. 너무 광범위하다면 웹 디자인 쪽을 추천한다. 디자인은 한번 배워두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 3. 동영상 편집 기술. 4. PDF, 책 제작과 판매. 5. 프로그래밍.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판단력이 흐리기 때문이다. 자아로 인해 대부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이 또한 결국 본성에 휘둘리며 운명의 흐름대로 사는 결과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아는 능력이다. 내가 생각하는 메타인지란 자신을 크게 잡아서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잘 되면 의사결정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본인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애쓰게 되어 저절로 발전이 이루어진다. 반면 순리자들은 나이 이미 다 알아라며 착각하거나 나는 해도 안 되라며 스스로를 과소평가한다. 이게 바로 더닝크루거 효과이다. 머리가 나쁘고 지식이 얕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몰라 자신만만한 반면 꽤 실력이 있는 사람을 오히려 지나치게 겸손한 현상을 말한다.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은 독서와 실행이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본인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실행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 책을 읽다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나기도 한다. 책만 수천 권 읽은 헛똑똑이들이 탄생하는 이유다. 책만 읽으면 지식이 많아지고 생각이 깊어지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판단력이 바로 높아지진 않는다. 그래서 실행을 통해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 가설 검증을 해봐야 한다. 실행력 레벨과 관성, 실전 경험과 시행착오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책을 읽고 머리를 좋게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다. 내가 이렇게 실행력을 강조하는 건 역설적으로 뭔가를 실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앞서 클루지를 설명할 때 말했듯이 인간은 그렇게 진화했다. 인생이 너무너무 쉬운 이유를 1분 만에 입증해보겠다. 돈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게 내 신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2. 블로그를 개설해서 아무거나 하나의 글을 써라. 2. 유튜브를 개설해서 자신의 폰에 있는 영상을 아무거나 하나 업로드해라. 3. 2번이 싫다면 최근에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던 일 중 아무거나 해라. 99명은 단 하나의 항목도 하지 않는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는가? 겨우 20분 걸리는 일을 시켜도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이 진짜 쉬운 것이다. 100명 중 99명은 돈에 의해 혹은 누군가의 감시와 처벌 때문에 움직인다. 본능과 유전자의 명령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가난하고 불행하다. 능동적으로 뭔가를 실행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래서 실행력이 높은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쉽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100명 중에 이 한 사람은 늘 능동적으로 움직인다. 이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무언가를 실행한다. 이 결단과 실행이 10번, 100번 반복되어 관성을 얻으면 인생이 참 쉬워진다. 한번 추진력을 얻은 관성은 반복적인 실행을 낳는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러 가고 머리를 감듯 실행 자체가 습관이 된다. 아까 말한 3가지를 실행하라. 작은 실행을 했다고 해서 1년 안에 당신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맨 처음 바퀴를 돌리는 최소한의 실행도 없으면 평생 그대로일 뿐이다. 처음 한 번이 어렵다. 이것조차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99%이기 때문에 하나만 해봐도 당신은 가장 어려운 첫 발을 떼는 것이다. 그리고 상위 1%의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제발 이런 합리화를 하지 말자. 무조건 실행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실행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돈을 버는 근본 원리. 1. 상대를 편하게 해주기. 2.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결국 돈을 버는 핵심은 문제 해결력이 있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지 알아내야 한다. 두뇌는 내가 속한 집단이 따르는 생각을 가치 있게 여긴다.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라. 정체성을 바꾸거나 최소의 실행이 중요하다.